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6.25 휴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점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UN 16개 대표국인 미국과 네. 그다음에 이제 북계, 그다음에 중공의 팽덕회 이렇게 3자가 이제 휴전 협정을 조인을 해서 휴전 체계로 돌입하게 되었는데, 국방 안보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전쟁으로 이 한반도가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도 일제시대 때부터도 이제 산업 시설이 거의 없이 농업 위주, 상업 위주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이 굉장히 요원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그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제 제가 언급했던 미국의 물자 지원, 네. 매년 10억 달러어치의 물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자 지원 10억 달러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군이었어요. 네. 우리는 북계와 계속 대치를 하는 상황이고,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으로 일시 중단이 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 북계는 남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의 어떤 물자 지원이 이제 군에 3분의 1 정도 집중이 됐는데, 네.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 평균 학력이 9졸밖에 안 됐다는 말씀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문맹자였어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전쟁을 겪어낸 군대이지만, 이제 군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한국군의 연대급에는 미국의 이제 군사 고문단이 또 와서 대한민국 군의 어떤 선진화된 미국의 군사 체계와 교리, 네. 병갑을 주특기 같은 것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국말을 모르는 이제 미군 고문관과 군사 고문단이에요. 네. 군사 고문단의 고문관인데, 이 분들과 소통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미국의 어떤 첨단 군사 이런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데 언어 소통에 굉장히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단어가 있어요. 군대에서 말귀 못 알아듣고 엄한 짓 하는 병사를 뭐라 그럽니까? 고문관이라고 하죠. 예, 이 고문관의 어원이 거기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군사 고문단이 계속해서 상주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을 이제 교육하고 현대화된 군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게 되고, 민간 부분에서는 어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이제 물자 지원, 매년 10억 달러어치 물자 지원을 통해서 생필품,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10여 년간의 10억 달러어치의 물자 지원이 1957년, 8년을 거치면서 미국도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민족 자결주의 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미국도 살기 힘든데 누굴 도와주냐. 그래서 58년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어떤 통보를 해오냐면, 매년 10억 달러씩 제공되던 물자 지원을 매년 10%씩 삭감하겠다. 네. 그러니까 1959년부터 10%씩 삭감하면 9억 달러, 8억 달러 이렇게 가다가 1969년이 되면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자 지원의 매년 10% 감액을 통보받은 196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8억 달러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6억 달러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군도 그렇고 민간 부분도 그렇고 물자 부족이 허덕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상황을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노예하셨고, 노예한 관계로 이렇게 국가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시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밑에 썩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마구잡이 부정을 저지르고 매간매직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960년대에 4.19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대한민국 통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85불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5,000불을 돌파했을 텐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 자급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자급률이 30%가 안 됐어요. 그러면 100명이 있으면 농사 열심히 지어봐야
30명을 채 못 먹이고 나머지 70명은 굶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업 생산 기반이 전무했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매간매직이나 그 다음에 사회 곳곳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유증, 매춘과 그 다음에 그 퇴폐, 그 다음에 사회 그런 민생 경제는 그 곳곳에 자리 잡은 조폭들이 그 사채를 해서 민생 경제를 파탄을 내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은 분들 많으실 텐데, 시골에 자식 많이 낳은 집은 밥만 먹여주는 조건으로 딸들을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 식모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무단으로 가출을 해서 서울역에 무조건 이제 뭐 도착을 해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아주 막역한 시절을 그때 이제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돼요. 이제 장면을 이제 그전에는 대통령제였다가 네. 4.19 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체계가 의원 내각제로 바뀝니다.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이 정부가 윤보선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보선 대통령은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원조를 줄이지 말고 30억 달러의 차관을 주면 대한민국의 농촌을 개혁해서 우리가 한번 너희들한테 도움받지 않고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근데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굉장히 귀찮게 여기면서 네. 이걸 어디다 넘겨버렸냐면 유엔에 넘깁니다. 대한민국이 30억 달러의 차관을 주면 앞으로 그 농업 개혁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네. 이걸 줘도 될지 유엔에서 좀 조사를 해줘라. 그래서 유엔이 당시에 미국의 유수 대학의 학자들로 구성된 그 대한민국 사찰단을 구성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평가해요. 1960년도 여름부터 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불가하다. 30억 달러 차관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 왜 불가하느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정치 후진국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너무 낮고 농업을 개혁할 만한 국가와 국민의 역량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발표를 하면서 끝무마무리에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꼽히는 거는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4.19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 지도부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갑자기 남북화해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구호가 뭐냐면,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가뜩이나 국가가 부도 직전에서 국민들은 굶어 죽고 사회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사회를 개혁하고 나타났던 학생 지도부 세력이 갑자기 남북 청년회담을 주장을 하고 갑자기 남북 화해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왜? 6.25 전쟁이 끝난 지 채 7년밖에 안 됐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군에서 많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 평균 학력이 국졸이에요. 어쩌면 국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거나 가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장교단은 고등학교 이상 나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거나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분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군대는 무력을 가진 집단이어서 그런 발언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엘리트층이었고, 네. 또 많은 이제 6.25 전쟁 이후로 많은 대다수의 한국군 장교들을 미국이 데려다 교육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보고 왔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정치 개혁을 수시로 요구하고 미국의 원조 중단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수시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장면 내각과 윤보선 정부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30억 그 자금 지원이 그 차관 요청이 거절이 되니까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고, 또 당시에 사회 병폐로 크게 지적이 됐던 매간매직, 이런 것들도 근절이 되지 않았고, 이런 먹고 살기 힘든 서민 경제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깡패들, 사채업자들, 그 다음에 불량배들,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의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나마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학생운동 지도부 세력이 갑자기 뜬금없는 남북화해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가 돼요. 그래서 5.16 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모 정치인이 사회부 혁명으로 민주화를 꼽히려는데 찬물을 낀 게 5.16 혁명입니까? 아니면 그나마 정말 망하고 북기한테 대남 공작 역량이 먹힐 뻔했던 것을 막았던 천우신조의 기회였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을 못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